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이제 경기 바로 EPL도 개막하고 그 다음에 라리가도 개막하고 LADBC도 개막하고 리그왕도 개막하고 분데스랑 이제 세리에는 다음 주에 개막하죠. 그래서 이 개막전 친구들 경기 바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. 이제 앞으로 대장정이 있죠. 대장정. 그 몇 개월이고? 보통 이제 8월부터잖아. 8, 9, 10, 11, 12, 1, 2, 3, 4, 5, 6월 폴라님 달까지였나? 별풍선 5월 100개 달까지 했나? 6월 달. 보통 감사합니다. 한 10개월? 뭐 11개월? 뭐 이 정도. 축구는 존나 길죠. 뭐 폴라님 배구, 농구는 별풍선 뭐 100개 한 3달, 감사합니다. 4달 하면 끝나는데 축구는 뭐 거의 1년치 간다는 거. 볼랑님 안녕하세요. 그래서 이제 새로 변화된 부분 그런 부분도 알려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만요. 잠깐만 이거 좀 보내드리고. 자, 첫 번째 경기 EPL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. EPL 이 시간대 축구 분석을 하는 거 오랜만이네. 배구가 일찍 있어. 번리 대 맨시티 할게요. 배구 야구 해듯이 세 달이면 끝나서 안 되죠. 그쵸? 근데 이제 못하지. 어떻게 하냐. 축구를 매일매일 할 수가 없어. 왜냐, 잔디 상태가 다 빠지기 때문에. 잔디가 이제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하면은 부상당하면은 다리 골절당하고 난리 나죠.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. 뭐 힘든 걸 떠나서 잔디 상태가 갖춰져야 되니까. 자, 첫 번째 번니 대 맨시티. 음, 번니는 지금 뭐 올라왔죠. 2부에서 킹이 돼가지고 올라왔습니다. 뭐 감독은 저번에도 잠깐 말을 해드렸지만 컵 경기 때인가 뭐 아무튼 그랬는데 콤파니죠. 콤파니. 예, 콤파니 누구예요? 맨시티의 레전드 아닙니까? 수비수 콤파니가 이끄는 이 번니가 올라왔다. 킹이 돼가지고 왔습니다. 근데 뭐 결국에는 2부에서 깡패긴 2부에서는 뭐 1위 하고 올라오긴 했지만 1부 오면은 뭐 좀 힘들지 않을까. 물론 이제 콤파니 나름 뭐 이 감독 경험치도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. 이 콤파니가 뭐 EPL에 잔뼈도 굵고 뭔가를 보여줄 수 있긴 하겠지. 근데 이제 전력적인 부분 봤을 때 일단은 멤버들이 뭐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. 보면 일단 나간 인간들 텔라라는 이제 뭐 아실 거예요. 사셈에 있던 인간. 요 인간이 이제 다시 사셈으로 돌아갔습니다. 작년에 17골. 팀 내 득점 1위였죠. 다시 돌아갔고 그 다음에 이제 반스라는 공격수도 이적했고 일단 수비수에 이제 마트센도 뭐 이적했죠. 얘가 어디 갔더라? 저 어디 갔노? 첼시였나? 어디 갔노? 이 인간 어디 갔는지 기억이 안 나. B클럽이긴 한데 기억이 잘 안 난다. 나중에 또 알려드릴 건데 그 수많은 이적생들 다 기억하기에는 머리에 좀 과부하가 온다. 아무튼 뭐 좀 잔뼈 굵은 애들 뭐 이런 애들 이적했습니다. 뭐 팀 내 좀 뭐 영양가 있는 친구들 대신에 이런 애들 판 걸로 이제 데리고 온 거 있죠. 뭐 라르센, 호펜산 뭐 공격수 영입했죠. 크게 임팩트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바젤에서 공격수를 데리고 써요. 암도운인가 뭐시인가 23경기 12골 박은 인간 요 인간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마트센의 이제 대체자 뭐 수비수 조노셔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베르게 얘도 세필드에 있던 인간이죠. 요 인간도 이제 수미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뭐 레드몬드 여러분이 아시는 그 레드몬드가 맞을 겁니다. 사셈에 있던 이 인간도 다시 데리고 왔고 뭔가 이제 검증이 좀 여기 내에서는 검증이 되긴 했지만 나머지 애들은 솔직히 뭐 검증이 뭐 크게 되진 않아요. 번리 자체가 뭐 돈이 그리고 또 많은 구단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뭐 뛰는 친구들 뭐 구두몬슨 언제적 구두몬슨이고 30대 근데 대부분 내 번리가 30대 애들이 많아요. 뭐 코크 이런 애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브라운힐, 에크달, 뭐 마누엘, 그다음에 자로우리, 뭐 로드리게스, 뭐 테일러, 로버츠 등등등. 그냥 전력적으로 봤을 때 번니가 상위권을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느낌이 드네요. 물론 감독의 영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긴 한데, 근데 좀 그렇다라는 느낌이 드네요. 그래서 뭐 요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. 그리고 이제 조노셔요. 아니 그 이름이 비슷한 인간이 많죠. 이름이 비슷한 인간들. 외국 이름은 뭐 비슷한 인간들이 존나게 많잖아요, 여러분. 그
살쾡이님이 아시는 그 조노셔, 그 언제적 조노셔이고, 그 인간은 지금 40살이 넘었는데 코치인가 감독인가 뭐 하고 있을걸요. 제가 그거를 조노셔라고 일부러 적어놓겠어요. 그 맨시티는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죠. 그 마르디올 합류에다가 뭐 코바시치 합류에다가 나간 애들 뭐 마레즈랑 이제 긴도간, 마레즈랑 뭐 긴도간이랑 가졌고, 이제 칸셀로는 뭐 자꾸 바셀에서 집착한다는데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. 뭐 아직까지는 있어요. 현재는 있고, 나머지는 뭐 크게 달라질 부분은 딱히 없죠. 그리고 맨시티 뭐 감독 그대로이기도 하고, 그리고 번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번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항상 보면은 맨시티의 이제 거의 개 밥집이었죠. 밥집. 그런 거 생각하면은 라포르테도 근데 이제 이적할 가능성이 있어요. 근데 아직까지는 뭐 확정된 게 없긴 하네요. 긴도간 마레즈가 좀 크다고요. 뭐 마레즈는 솔직히 뭐 별로 필요 없는 것 같고, 뭐 긴도간 정도는 그래도 조금 뭐 있죠. 근데 그래도 뭐 코바시치 데리고 왔잖아요. 데리고 왔고, 뭐 수비 쪽에 그바르디를 합류를 했고, 마레즈는 사실상 없어도 지금 공격수가 넘쳐나는데 뭐 젊은 애들 좀 많아서 그렇지, 뭐 포워든에다가 알바레스에 그릴리시, 홀란드, 팔머, 뭐 덕배는 뭐 공미 쓸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, 뭐 베실바도 있고 그냥 많아요. 마레즈 없어도 돼요. 그런 부분 뭐 생각하면은 될 것 같다. 일단은 맨시티가 결국에는 뭐 지금 봐도 확실히 번니보다 딸리는 것도 없고, 단지 뭐 계속 잘리는 부분은 뭐 맨시티가 번니 상대로도 걔 맨날 만날 때마다 뭐 이기는 경우 거의 뭐 얘네만 만나서 승점 3점 맨날 따잖아요. 그 11연승. 번니 상대로는 홈원전 가릴 것 없이 11연승. 근데 이제 맨시티의 레전드 콤파니가 이제 기가 막히게 개막전부터 쓰나미 내면서 깨질 수 있을까? 그러기에는 번니의 전력이 뭐 그렇게 화끈하지도 않고, 그 다음에 이제 2부 리그 때 시절 때도 보면은 또 콤파니가 나름 뭐 수비수 출신이어서 그런가 뭐 2부에서 깡패처럼 이제 개패면서 올라오는 경기보다는 약간 클린시트 경기 많이 하고 단단한 그런 걸로 이기는 경기들이 많거든요. 근데 맨시티는 그런 거에 좀 특화되어 있는 팀이기도 하고, 그래서 이 경기는 뭐 그래도 첫 경기 무난하게 맨시티가 잡아가지 않을까. 근데 언어버는 2.5긴 한데 나름 뭐 수비의 탄탄함 뭐 정도 믿고 언더 볼게요. 뭐 콤파니상 믿어보고 언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알메리아 대 라요 할게요. 자, 이 경기 일단은 뭐 이런 팀들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. 비주류 팀들 뭐 잘 모르고 이 뭐지 뭐 하는 인간들이지 뭐 바뀌었나 잘 모르잖아요. 뭐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은 두 팀 다 감독이 바뀌었습니다. 두 팀 다 감독이 바뀌었어요. 작년에 이제 기웃기웃거리면서 둘 다 살아남았긴 한데 이제 교체가 좀 필요하죠. 시점에서 이제 둘 다 감독이 바뀌었다. 어떻게 이제 전술적인 부분이 또 달라질 수도 뭐 있는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해야겠죠. 일단 알메리아 오늘 뭐 부상자 및 결장자 대충 보면은 뭐 바티스타, 얘도 좀 오래됐죠. 여러분이 아시는 그 개 늙은이 바티스타는 이름이 존나 많긴 한데 여러분이 아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, 옛날에 에스파뇰에 뭐 뛰었던 공격수 한 명 있어요. 요 인간 뭐 여인들 결장이고. 그리고 알메리아 뭐 감독 바뀌었죠. 감독 바뀌었는데 전 알샤밥인가 그 이제 중동팀 거기 감독이고, 그 다음에 커리어를 보면 그래도 에스파뇰 2021 시즌에 승격시켰던 감독이긴 해요. 근데 그 뒤에 이제 패망해가지고 이제 승격만 시켜놨을 뿐 뭐 그냥 밑바닥 기어갖고 이제 중동 쪽으로 이제 갔죠. 그리고 뭐 알메리아 영입생들 그냥 좀 굵직굵직한 애들은 뭐 베티스의 곤잘레스 센터백 정도 영입했고, 그 다음에 마르세유의 쩌리 공격수 수아레스 영입하고, 그 다음에 뭐 랭스의 수비형 미드필더 루피 뭐 이런 애들 영입하고, 나머지 뭐 플러스 알파 영입이 많은데 의미가 없다니까요. 울산 메시님, 영입을 많이 해도 의미가 없어요. 왜? 존나 굵직굵직한 애들도 아니고 몸값 좋은 애들도 아니고 그냥 굴러먹던 애들 몇 명 데리고 오는 건데, 끼케야 그나마 몸값 있고 좀 나은 애들 얘네들이에요. 나머지는 뭐 다 의미 없다고 봅니다. 그리고 나간 애들은 이제 센터백 이 인간도 이제 비싸게 팔았죠. 아탈로 이제 이적했고, 그 다음에 윙어의 올리베라, 얘는 LA 로스앤젤로 FC인가 뭐시인가 거기로 이제 윙어 뭐 이적했네요. 나머지 뭐 나간 애들도 뭐 몇몇 있긴 한데 그냥 좀
얘네도 솔직히 여러분 알려줘도 잘 모를 거예요. 그냥 뭐 팀적으로 좀 요소적인 핵심적인 요소 뭐 이런 친구들 뭐 됐습니다. 그래서 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 감독에 대해서는 뭐 이때 당시 에스파뇰의 뭐 기억은 있긴 하지만은 잘 기억이 안 나요. 뭐 그렇게 좀 바뀌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, 다음 라요도 감독 바뀌었죠. 그 감독 이제 엘체 21년도 이제 맡은 인간인데, 그때 이제 엘체가 잔류 성공했나? 잔류 성공은 한 것 같긴 한데, 아무튼 경기력이 뭐 그렇게 썩 좋았던 감독은 좀 아닌 것 같긴 한데, 아무튼 뭐 그 감독이 바뀌었고, 그다음에 뭐 센터백에 알라베스 센터백, 그다음에 카디스 쪽에 뭐 센터백, 그다음에 그나마 이름 아는 뭐 오사수나 아리단 이런 애들 뭐 영입했죠. 수비 쪽에 좀 보강을 했어요. 그리고 뭐 베베라는 이제 사라고사, 옛날에도 사라고사 있었는데 지금은 못 올라오네요. 공격수 영입하고, 그다음에 아쉬운 점은 이제 프란 가르시아가 다시 이제 레알로 백했죠. 백. 그래도 나름 레알산이고 경험치도 뭐 좀 먹고 했는데 이제 다시 돌아가 버렸다. 그 부분이 좀 마이너스 요인이죠. 근데 여전히 뭐 라요 같은 경우에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뭐 선수층 자체가 크게 나쁘진 않아요. 앞서는 결국에 뭐 트레오, 늙은이 뭐 근데 얘네도 보면 늙은이들을 왜 이렇게 좋아하냐? 뭐 팔카오 이런 애들 아직도 있죠. 뭐 근데 이제 가르시아라든지 뭐 포조, 파라존, 작년과 뭐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. 근데 이제 야심차게 이제 에스파뇰에서 우레이랑 같이 뛰었던 뭐 에스파뇰 이 팀 내 득점이랬던 데토마스는 계속 지금 뭐 부상으로 이번 경기도 나올 수 없네요. 작년에 막판에 이제 나왔었는데 또 다시 못 나오고. 근데 기존에 뭐 공격수 그대로 간다니까 뭐 크게 나쁠 것 같진 않아요. 둘 다 뭐 영입적인 효과, 뭐 그 나간 효과 뭐 그런 것도 있긴 한데, 크게 엄청 뭐 어느 한 팀이 확 좋아졌다라는 거는 좀 찾기가 좀 애매하다라는 느낌. 그리고 첫 경기니까 더욱더 힘들 수도 있잖아요. 그리고 항상 말하는 거지만은 뭐 이런 개막전 몇 경기를 봐야 되겠죠. 전력이 어느 점이 유리하다고 해도 그쪽으로만 갈 수가 없어요. 왜냐, 전력이 좋아도 따로 놀 수도 있잖아. 조직력이 개판 5분 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몇 경기를 좀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 들고, 아무튼 뭐 변화에 대해서 알려드렸고, 그리고 작년에는 뭐 1승 1패로 각각 한 번씩 이기긴 했어요.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감독이 둘 다 바뀌었다 했잖아요. 근데 이 두 감독 다 이제 스페인에서 라리가에서 경기를 이제 지휘했던 감독 아닙니까? 근데 맞대결을 할 때마다 이제 라요 감독이 현 이제 바뀐 알메리아 감독 상대로 다 이겼습니다. 3승 0무 0패. 물론 꼴랑 3경기긴 하지만 팀적인 부분에서도 뭐 라요 감독이 우세했던 그런 팀도 아니기도 하고, 그런 부분도 일단 요소적인 부분도 있고, 그 다음에 이 경기가 또 알메리아 홈에서 하잖아요. 근데 이제 첫 경기부터 특이점이 하나 있네. 예. 근데 이제 이 경기 자체는 특이점이 엄청 크진 않은데, 그냥 뭐 이런 특이점도 있네요. 보면은 라요가 알메리아가 홈에서 라요 상대로 경기했을 때 한 번도 이제 홈에서 연승을 한 적이 없어요.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게 이제 홈에서 승리했을 때죠. 근데 그 작년에 이제 홈에서 3대1로 이긴 거 그 외에는 그 뒤에도 뭐 연승적인 부분은 없죠. 홈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, 또 뭐 굳이 하나 더 꼽으자면은 홈에서 이제 연승도 라요 상대로 없을 뿐만 아니라 무승부도 없었네요. 그래서 이 경기는 뭐 그런 점도 있고, 현 전력상 라요가 뭐 알메리한테 꿀릴 부분도 아니라 생각하고, 감독 간의 전술도 뭐 3번이긴 하지만 우위를 가져갔던 점도 있고, 라요가 또 역배니까 라요 프랜승 볼게요.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언더 대충 뭐 언더. 이 두 팀 자체에 일단은 큰 골에 대한 기대치는 없지 않나. 라요도 아까 말했지만은 수비 쪽에 보강을 좀 많이 했다는 거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기 세비야 대 발렌시아. 여기는 감독이 바뀌지 않았죠. 왜냐, 세비야는 로마 무리뉴와 이제 그 결승전이었죠. 유로파 누가 가냐. 결승의 승률 100%의 무리뉴. 그래서 세비야의 이 결승 유로파 전승. 근데 결국에 세비야가 이겼죠. 그래서 감독 그대로 가고, 발렌시아도 그렇게 개똥 쌌긴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발렌시아의 레전드 바라를 안 치고 나서 강등에서 벗어났죠. 근데 그때도 말했지만 작년에 발렌시아가 강등은 안 당할 거예요. 나름 이름 있는 구단이기도 하고, 주작을 해서라도 살아남지 않을까. 살아남았죠. 그렇고 감독은 똑같고, 세비야는 이제 영입을 좀 했죠. 뭐 프랑크에 이제 뛰고 있는 소우 뭐 데리고 왔었죠. 그리고 뭐 스타드렌의 이제 센터백 바데 데리고 왔고,
그 다음에 페드로사, 뭐 에스파뇰에서 레프트백 데리고 왔고, 나간 선수 뭐 레킥 정도 이적됐고 플러스 알파 조금 더 있긴 한데 굳이 뭐 안 말해도 같고, 그 다음에 현재 오늘 뭐 쿠아시라든지 마르카오 수비 쪽에 부상인데, 작년에도 이 인간은 그 쿤데 이런 애들 빠지고 나서 뭐 대체자로 데리고 왔죠, 터키에서. 근데 이 인간 몇 경기 뛰지도 않고 부상인데 의미 없어요. 그냥 대체자로 데리고 왔긴 했지만은 뭐 작년에 없이도 했죠. 근데 초반에 이제 세비야가 두 센터백을 다 보내니까 수비도 좀 개판 나고 경기력이 똥창 나가지고 그냥 나락을 갔는데, 결국에는 뭐 리그는 어느 정도 준수하게 됐고 유로파 우승하고 챔스 가잖아요. 아무튼 잘 됐죠. 그리고 기존에 이제 멤버들 그대로 나올 거예요. 뭐 앞선에 라파미르, 뭐 라멜라, 오캄포스, 엔네시리, 뭐 수소, 고메즈. 그다음에 중원에는 뭐 똑같이 뭐 호르단이라든지 페르난도, 뭐 좀 늙었지만 라키티치, 그다음에 이제 데리고 온 소우라든지. 수비 라인들은 이제 자원은 많죠. 뭐 오늘 뭐 데리고 온 바데라든지 뭐 나바스, 몬티에, 아쿠냐 등등. 아무튼 전력적인 부분이 엄청 뭐 많이 바뀌진 않았습니다. 감독도 그대로기도 하고. 그리고 이제 발렌시아는 이제 뭐 좀 데리고 온 애들이 있긴 하죠. 뭐 리옹에서 센터백 데리고 오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레반테에서 수비형 미드필더인 페페로라는 친구 데리고 왔는데 난 잘 모르겠고, 그 다음에 오히려 나간 애들이 조금 더 영양가가 좀 있지 않나. 무사도 이제 발렌시아에서 좀 키워놓으니까 AC 밀란으로 이적했죠. 그 다음에 라토 레프트백도 마요르카로 떠났고, 그 다음 클라이베르트도 그 윙어인 클라이베르트도 다시 이제 떠났고, 뭐 늙은이 카바니는 이제 필요가 없긴 하지만 걔도 뭐 버렸고. 아무튼 발렌시아가 뭐 영입도 몇 명 있긴 한데 그냥 좀 굵직한 애들은 뭐 돈값 하는 애들 요 정도인데 별로 믿음이 안 가네요. 지금 봐도 발렌시아가 뭔가 전력적으로 좀 굳어 보여요, 솔직히. 뭐 듀로에다가 앞선에 뭐 페레즈에다가 뭐 수비라인 뭐 미드 수미랑 합치면 길라몬, 뭐 알메이다, 뭐 가야, 파울리스타, 그냥 수비라인은 좀 많거든요. 디아카비 뭐 이런 친구들. 근데 뭐랄까, 앞선이 너무 옛날 같지가 않다. 좀 믿을 만한 카드가 좀 딱히 없다 라는 부분이 좀 드네요. 뭐 끼케야 믿을 수 있는 거 뭐 듀로, 카스티오, 뭐 안드레, 뭐 이 정도 라인인데 글쎄요, 성과가 좀 잘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. 그리고 작년에도 결국엔 발렌시아가 강등에서 살아났을 뿐이지, 물론 이제 그 강등권에서도 뭐 연승하고 잘 안 지고 해서 올라온 것도 뭐 좋긴 하지만은, 지금 봤을 때 그게 뭐 전력적으로 세비야보다 더 우월감이 있지 않다. 거기다 이제 항상 말하지만 발렌시아는 원정 경기는 항상 거의 벌레급 수준이고, 작년에도 그랬고 홈에서만 존나 성과 잘 냈죠. 세비야는 반대로 뭐 홈에서의 극강이기도 하고. 연기나 세비야 승 볼게요.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언더 보겠습니다. 그래도 발렌시아 이 바라 감독이 작년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실점을 좀 최소화하면서 뭐 1점이라도 가져가는 그런 플레이도 하고, 뭐 골을 대폭적으로 넣어갖고 뭐 승점 3점씩 따면서 이기는 경기보다는 그런 걸 또 잘했죠. 세비야의 현이 감독 자체도 뭐 엄청 공격적으로 축구하는 것도 아니고 밸런스 중심이기 때문에 언더 볼게요. 언더. 그 다음에 이제 뭐 네 번째, 니스 대 릴. 물 좀 먹고 갈게요. 물 좀. 자, 니스. 자, 이 경기 일단 니스가 감독을 교체했죠. 감독 파리올린가 뭐시인가 감독으로 교체했는데, 난 이 인간은 잘 몰라요. 나도 모른다. 뭐 터키 팀 이끌었던 팀인 감독인데 난 잘 모르겠어요, 이 인간. 아무튼 뭐 좀 그렇게 이름이 엄청 있는 감독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. 아무튼 내 기준에서는 잘 모르는 감독 데리고 왔고,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경기에서 이제 슈마이켈 키퍼가 이제 이적 이슈에 걸려있기 때문에 못 나올 거고, 그 다음 맨디 뭐 수비수 결정이고 서브 공격수 뭐 오리스 결정, 슈마이켈 이적 이슈 정도 빼고 나머지는 뭐 필요 없고, 그 다음에 이번 시즌 뭐 생각하면은 작년에 이제 니스가 앞선이 너무 안 풀리다 보니까 로리앙의 공격수 모피를 이제 중간에 이제 겨울 이적 시장 땐가 데리고 왔었죠. 데리고 왔었지. 뭐 그렇게 되고, 그리고 이제 보가를 데리고 왔죠. 아탈란타산. 보가 사수 있다가 아탈란타 갔나? 아탈란타 갔다 사수 갔나? 아무튼 기억이 잘 가물가물한데, 아무튼 보가 뭐 영입했죠, 공격수 라인. 그리고 앞서는 뭐 디오프, 보우나니, 뭐 라보르트 뭐 거의 그대로긴 해요. 그리고 뭐 스탱스 정도 이제 폐로 다시 이적 갔다고 제가
슈퍼컵 할 때 말해드렸고, 그다음에 뭐 델로트라든지 이런 애들 낭트하고 뭐 돌베르 이런 애들도 뭐 벨기에 좀 물갈이가 좀 많이 되긴 했어요. 앞선이 그 뭐 스탱스라든지 뭐 돌베르라든지 나간 애들이 있긴 한데 영양가가 없어요. 왜냐면 작년에 그 인간들이 주축으로 그 후반 그러니까 중반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 인간들이 잘 나오지도 않았고, 그리고 늙은이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그 아론 렌즈 있잖아요. 그 인간도 떠났고, 뭐 페페도 이제 그 다시 아스날 쪽 임대 가고 간데 이 인간도 어디서 또 팔려 나가겠죠. 그래서 좀 변화적인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. 근데 이제 나간 친구들의 영양가가 솔직히 없어도 돼요. 없어도 돼요. 그렇게 주축으로 엄청 쓰진 않았기 때문에. 그리고 나이도 든 뭐 램지 버리고 가든가 그런 거 의미 없고. 반대로 이제 릴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죠. 폰세카 감독 요 인간이 그대로 이끕니다. 작년에 뭐 성적적인 부분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뭐 가는 것 같고, 그리고 릴도 이제 돈을 뭐 그렇게 쓰진 않았어요. 근데 좀 비싸게 팔았죠. 일단 나간 인간들은 웨야 윙어죠. 유벤으로 이제 팔아버렸고, 그 다음에 밤바 윙어죠. 셀타로 이적시키고, 그 다음에 센터백인 폰테 뭐 브라가로 보내버렸죠. 나름 이제 쏠쏠하게 잘 팔았어요. 뭐 릴 자체도 돈이 많이 뭐 엄청 부유한 구단은 아니니까 잘 팔았는데, 이제 데리고 온 애들이 좀 의문이라는 거. 일단은 뭐 코펜하겐에서 뭐 공미인데 하랄드손이란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, 뭐 잘하니까 데리고 왔겠죠. 일단 검증이 안 됐잖아요. 코펜하겐이면은 물론 그 덴마크 리그에서 좀 알아주긴 하겠죠. 덴마크 맞죠 얘네. 그리고 이제 뭐 산토스인가 풀백 데리고 왔는데 뭐 잘 할지 모르겠고, 그 다음에 이제 움티티 데리고 왔죠. 레체에서 경험치 쌓은 이 바셀산 움티티. 근데 오늘은 뭐 부상으로 아마 안 나올 것 같네요. 나간 거에 비해서 릴이 조금 뭐 좀 그래요. 그리고 안드레 고메스도 다시 삼선을 담당했던 이 고메스도 에버턴으로 돌아갔고, 뭐 전체적으로 뭐랄까 이 판도는 있는데 산 인간들이 얼마나 해줄지 검증이 좀 안 돼 있어서 좀 애매하다. 그리고 나머지는 뭐 그대로 있죠. 뭐 바이오 클레로몽의 뭐 에이스 공격수단 바이오도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뭐 같이 하고, 그 다음에 조나탄 데이비드 결국엔 캐나다 국대, 이 둘이가 결국에는 핵심 공격수죠. 뭐 웨아라든지 이런 애들은 뭐 없어도 되니까 뭐 그런 건 상관없는데, 좀 한정적이고, 그 하랄드손 이 데리고 온 친구가 얼마나 해줄지 그게 또 의문. 나머지는 뭐 거의 그대로죠. 카벨라 뭐 친구, 그 다음에 뭐 미드라인 좀 생각하면 제드다카도 미드로 쓸 수 있고. 근데 이 안드레 고메스가 빠진 이 삼성 공백이 좀 걱정이긴 하네요. 딱히 이 대체 자원이 딱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렇고, 그리고 뭐 센터백에 대해 버간도 움티티 뭐 이런 친구들 데리고 와서 좀 쓰려고는 하긴 하는데, 뭐 부상으로도 뭐 나올 수 없죠. 이 폰테의 공백도 좀 오늘 좀 느껴질 수도 있기도 하고, 여러모로 뭐 나간 선수에 비해 들어온 인간들의 영양가가 있을지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. 물론 작년에는 이제 뭐 감독이 바뀌기 전이긴 하지만은 니스가 뭐 릴 상대로 뭐 승리를 거뒀었죠. 거뒀었던 뭐 기억이 있긴 한데, 또 감독도 바뀌고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. 근데 릴이 폰세카 감독이 뭐 작년에도 그랬고 지금 감독 그대로잖아요. 원정에서 성적을 존나게 못 냈어요. 옛날 뭐 샤크타르 시절 때도 뭐 물론 그때는 리가 깡패라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, 원정 성적에서 좀 안 내는 그런 부분도 계속 보여주고 있고, 그리고 니스가 감독은 바뀌었지만은 그래도 홈에서 항상 좀 좋았던 부분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, 감독의 그 파리올리인가 뭐시인가 걔가 얼마나 잘할지 말할지 모르겠는데, 현재 봤을 때는 니스가 나간 거에 비해서 아까 위에 말했듯이 영양가가 나쁘진 않아요. 보내는 인간들이 없어도 되는 인간들이고, 릴은 있어야 되는 인간들이 좀 있는데 나간 거에 비해서 들어온 애들의 영양가가 좀 미지수다라는 부분도 있고, 그래서 이 경기는 니스 프랜승 볼게요. 릴도 뭐 원정 폰세카 그대로 유지 체제에서는 원정 성적을 작년에도 못 냈기 때문에 별로 믿을 수가 없다. 니스 프랜 보고, 그 다음 기준점 대비는 원래라면 이제 폰세카 공격적인 축구를 좀 구사를 잘 하는데, 작년에도 뭐 오버 좀 잘 냈죠. 물론 언더 뜬 것도 있긴 한데 이 새로운 감독이 좀 의문이긴 해요. 그것 때문에 좀 애매하다.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릴이 원정에서 성적도 작년에 안 좋았기도 하고,
지금 앞선 자체 걔네 둘 믿고 가야 되는데 걔네들이 뭐 해결을 못 해준다면은 좀 답답한 경기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. 그리고 오늘 뭐 부상자로 봐도 그래도 뭐 반주전을 나왔던 우나스도 못 나오고, 그다음에 주축 수비수인 뭐 디알로도 부상으로 또 빠져 있는 상태. 여러모로 뭐 니스 쪽이 좀 더 낫지 않나. 됐죠?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, 경기가 몇 개 없는데 존나게 길게 설명하네. 첫 그 뭐야 개막이라 갖고 폴란드 대 비테세. 자, 여기 LADBG인데 요 인간들은 저도 뭐 그렇게 잘 알지 못해요. 뭐 데리고 온 친구들은 뭐 뉴캐슬에서 뭐 젊은 윙어 호주산인가 걔 데리고 오고, 뭐 브레멘 키퍼 데리고 하고, 뭐 공미의 뭐 데나그 뭐 로다에 뛰는 애들 데리고 잘 몰라요. 아무튼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비테세는 뭐 주포 반인 캐리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네요. 그 다음에 나머지 그래도 여기 뭐 툴즈의 공미 하무리치인가 그 인간 데리고 오고, 뭐 이상한 애들 영입했어요. 뭐 아무튼 뭐 블랙번에 뛰는 애들, 시타르트 뛰는 애들, 뭐 이런 애들 뭐 영입하는데 나도 잘 모르겠어. 이 인간들은 모르겠고 아무튼 그렇고, 작년에 이제 1승 1무로 폴란드함이 우세했죠. 그리고 작년 생각하면 요 인간 홈일 때만 갔잖아요. 홈일 때만. 원정인은 개 흑우 거의 벌레 수준이고, 비테스도 마찬가지죠. 막판에 좀 정신 차려갖고 좀 승수 쌓긴 했는데, 이 인간들도 돌이켜 보면은 원정에서는 다 빠진 형태 경기. 옛날에 비테스가 아니에요. 옛날에 그 오펜다가 골문을 이제 때려 박는 그때의 비테스도 아니기도 하고, 확실히 선수층도 많이 얇아졌고 떨어진 게 보이고, 또 원정 경기력은 더더욱 믿을 수 없고, 거의 다 이제 당연히 폴란드함이 이름 그 팀 이름값 때문에 역배를 받은 것 같은데, 폴란드함 프랜승 찍는 게 낫지 않나. 그리고 기존점 대비는 오버 볼게요. 오버. 작년과 크게 뭐 달라진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뭐 치고 받고가 맞지 않나. 경기는 오버사이드 볼게요. 전형적으로 뭐 네덜란드 경기는 뭐 오버가 또 잘 뜨기도 하고, 폴란드함 자체가 뭐 크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오버. 쟤네는 뭐 오버사이드 경기 많이 하잖아. 그래서 뭐 오늘 경기 이렇게 설명해드리고, 뭐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,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. 이게 개막전이기 때문에 뭐 크게 뭐 강승부 간다 중승부 간다 뭐 이런 게 없어야겠죠. 뭐 물론 이제 나는 존나 좋다 이거 무조건 가야 된다 영혼까지 봐야겠다 하면 모르겠지만, 아무튼 몇 경기 좀 지켜보시고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나. 대충. 그래서 끝.